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 집에 마당에서 사연 읽는 거를 촬영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제가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무대를 세팅을 해봤습니다. 네, 야외에서 사연 읽는 거 한번 몇 번 제가 찍었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원한 야외에서 새소리도 좀 듣고 그러면서 자연의 소리도 좀 들리면서 그러면서 사연을 들을 수 있어서 뭐 색다른 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야심차게 한번 오늘 계획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우리 엄마가 집 해줬으니까 방학 동안 우리 애 보낼게 하며 진상 떨던 신우 머리통을 후려쳤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갈수록 신우이의 행동이 도가 지나쳐서 사연 보내봅니다.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사시는지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저희 부부는 외국에서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만났습니다. 저희가 오래 거주한 건 아니지만 여러 인종들 섞여 있는 곳에서 같은 아시안, 그것도 한국인은 단둘밖에 없어서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지냈어요. 처음에는 친구처럼 지내다가 결국에는 연인이 되었고요. 외국에서 몇 년 일하면서 열심히 돈 모아 한국 들어와서 결혼했습니다. 둘 다 어딘가 얽매여 있는 것도 싫어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라 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정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샵 오픈하고 여행객들 위주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지 특성이 강하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까지 저희 볼 겸해서 많이들 놀러와 주시는데요. 지인들 대부분은 놀러 왔어도 팔아줄 건 팔아줘야 한다고 결제까지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저희는 숙소나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면서 함께 놀고 있고요. 저희도 매일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신혼 때부터 쭉 바빴다 보니 주변에서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다행히 알면 할수록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라 느껴지고 이 사람 만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잘해줍니다. 몸 고되고 힘든 일은 하나같이 자기가 다 먼저 나서서 처리하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처럼 자유롭게 살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 직업 특성상 성수기 한두 시즌에는 정말 미친 듯이 바쁘게 지내는데요. 나머지 몇 개월간은 남들 휴가 보내는 것처럼 여유롭게 지내요. 1년 중 반 정도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포상휴가 받았다 생각하고 늘어져 지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시댁 친정이랑 아예 다른 지역에 터 잡아 살고 일하다 보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나서는 시부모님이나 친정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려와서 저희랑 시간 보내세요. 놀러 갈 곳도 많아서 좋고 자식들 볼 수 있으니 좋으시겠죠. 친정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자식들 보고 싶으신 거 당연하다 생각해서 저는 시부모님 오시면 최대한 잘 해드립니다. 저희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셨던 것도 있고 해서 자식 도리하려고 노력해요. 성수기에 남편이나 저 일 못 빼면 지역 가이드 불러서 놀러 다니실 수 있게 차량 대절해서 관광시켜 드리고 있어요. 저희 부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댁이나 친정에서 모두 저희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것도 알고 계셔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저를 자꾸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시누이는 9살 난 아들이 있고 형님도 10살짜리 아들 데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 아들이 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계속해서 자기 아들을 방학 동안 저희에게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남편이나 저 애 보는 데에는 재주도 없고 흥미도 그닥이에요. 그런데 방학 동안 저희에게 내려와 있으면서 저희가 운영하는 샵에서 스포츠도 알려주고 싶답니다. 100번 양보해서 시누이가 같이 내려오면 또 몰라요. 그것도 아니고 애만 딸랑 저희에게 보내두고
자기도 휴가 좀 갔겠다는 식입니다. 신우이가 처음에는 저희 부부더러 애 어렸을 때 이런 것도 배워두고 체험하는 게 좋잖아. 부탁 좀 할게.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아직 사업도 자리를 덜 잡았고 해서 애 전적으로 케어해주기는 어렵다. 원하시면 같이 내려오시라.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이제는 화를 내네요. 올해도 안 된다 했죠. 이제 11살이니 동생 챙기고 자기 생활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다고요? 밥만 챙겨 먹여주면 둘이서도 알아서 잘 지낼 거라고 하면서 또 거절하면 진짜 빈정상할 것 같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애를 안 키워봐서 그런가요? 어떻게 이제 고작 초등학생인 애들이 밥만 챙겨주면 알아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건지요? 그렇다고 저희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나 펜션에서 재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녁 되면 저희 집 데리고 가서 재워야 할 거 아니에요? 낮에는 또 강습이다 뭐다 해서 신혼의 아이들만 보고 있어야 할 테고요. 물론 아이들도 배우긴 하지만 언제 어떻게 안전사고가 날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인데 아이들만 놀라고 내버려 두고 저희 할 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거절한 거였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손이신우 귀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둘이 합세해 가족끼리 너무하다. 어차피 애들 키우지도 않는데 조카들 돌봐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하면서 사람을 들들 볶았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일도 바쁘고 몇 주 몇 달에 한 번 연락 오는 거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남편이랑 처음에는 상의했고 우리는 절대 애들 못 봐준다. 상황이 안 된다. 결론 내고 그렇게 대꾸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우이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한국 들어와서 결혼할 때 친정이며 시댁이며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양가 모두 동일한 돈 받았고 형제자매들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챙겨서 결혼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관광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는 오피스텔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양가에서 해주신 걸로 매매하고 가구, 가정까지 싹 다 마련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사업 접게 되면 또 다른 지역 가야 할 수도 있으니 어차피 큰 아파트나 주택 사지도 않은 거였고요. 물론 도움 주신 부모님들에게는 감사하죠. 하지만 신우이가 저에게 어차피 그 집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쓸 권리가 있지 하면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신우는 별말 안 하시긴 하는데 신우이랑 뜻이 똑같으니 은근히 맞장구는 쳐요. 어차피 신우네 아들 내려오면 자기도 덩달아 자기 자식 보낼 수 있는 거니 은근히 신우이 편을 드네요. 그때부터는 제 손을 떠났다 생각해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배 이상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몸이 고된 일이라 가능하면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별 수 없잖아요. 그거 듣더니 남편은 저에게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일단 자기는 연락 다 받지 마. 내가 해결할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시댁 단톡방에서 모든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나이가 꽤 있으셔서 카톡 읽고 저에게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어머니 전화 받으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너한테 애들이 자기네들 자식 보낸다 그랬다는 말이야? 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시부모님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렸어요. 심지어는 신우이가 절더러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집이니 나도 쓸 권리가 있다 했던 것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나이는 꽤 많으셔도 공기업에서 꽤 오래 일하신 분들이라 사리 판단도 밝으시고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당연히 그 얘기 듣고 엄청 열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줄은 몰랐다. 우리가 매일 놀러가니 애들도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나 보다. 미안하다 하면서 대신 사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에게 똑똑히 말씀드렸죠. 조금 되바라진 것 같긴 하지만 저희 결혼할 때 지원해 주신 건 감사하다.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똑같이 지원해 주셨고 그만큼 양가 모두 똑같이 잘해드리려 한다. 하지만 형제들끼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것까지 들먹이며 트러블 생겨서 불편하다 하고요. 들으시던 시부모님은 펄쩍 뛰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건 우리 자식들 위해서 해준 거야. 너한테 시댁에 잘하라는 의미는 단 1%도 없었다.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부모님에게 저도 남편이 전적으로 조카들 케어하겠다고 하면 방학 때 데리고 오는 거 막진 않을게요. 하지만 저희 일 특성상 아이들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하루 종일 애들만 돌봐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조카들 보고 싶다고 하면 존중해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네 뜻 잘 알겠고 우리가 잘 정리하마 걱정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시부모님들이 신우나 형님 편은 안 들어주실 건 알았지만 통화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어쨌든 신랑에게도 통화 내용 전달했고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든 사람 지지고 볶기 싫어서 이제는 진심으로 남편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저희 남편은 저에게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런가 솔직히 조카 예쁜지 잘 모르겠어.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보는 게 다고 딱히 예쁜 짓도 안 하니까 난 봐줄 생각 없어. 하고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저는 기분이 풀렸는데요. 그러고 몇 달 후 명절이 다가왔는데 저희 펜션이 하나 통으로 비워서 시댁 친정 부모님들이 모여서 명절 맞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각자 독립된 펜션을 썼고 오며 가며 마주치고 식사 한두 끼 정도만 함께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시댁 갔던 신우가 꾸역꾸역 저희 지역까지 찾아온 겁니다. 저희 시부모님, 그러니까 신우에게는 친정부모님이 여기 있으니 안 오면 시댁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요. 썩 달갑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 뵙기 위해 왔다고 하니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 신우가 저희 친정부모님, 시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기는 몇 번을 와도 좋다. 우리 땡땡이도 좀 배우고 지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운을 띄우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신우의 옆구리 쿡쿡 찌르고 다른 화제로 돌리려 하셨는데 신우는 아, 왜 이래? 우리 땡땡이도 오고 싶다는데 못 오는 거 맞잖아. 하면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무슨 일인지 모르니 그냥 허허 웃고 계시고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말 못하게 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식사 다 하고 저희 친정부모님이 산책하고 오겠다고 나가셨을 때 일이 벌어졌는데요. 남편이 밥 먹으면서 계속 깐족거리던 신우 머리통을 후려친 겁니다. 솔직히 심해부에 조카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남편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당연히 가족들은 말리고 신우이는 눈치켜 뜨면서 저희 남편에게 오빠 지금 나 쳤어?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달려들면서 몸싸움하면서 핥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신우이에게 자식 앞에서 이런 꼴 보이니 부끄럽냐? 네가 지금 이게 어떤 자리라고 입을 함부로 나불거려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우이는 엉엉 울면서 시부모님께 엄마 아빠 저게 오빠야? 내가 뭘 어쨌다고 저래? 하면서 불쌍한 척을 했는데요. 시부모님도 우는 소리하는 신우이에게 그러게 좀 착착하지 그랬어. 우리도 사돈댁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 하면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까지 나가니 신우이는 눈치만 슬금슬금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거지근성 못 버리고 이상한 소리 하면 진짜 사단난다. 그것만 알아둬. 했습니다. 대충 자리 마무리하고 자고 일어나니 신우이 가족들은 올라가고 없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씀만 남기시고 급하게 올라가셨고요. 친정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데 굳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명절날까지 속상하게 하기 싫어서요. 그 뒤로는 신우이가 저희에게 그런 식으로 연락 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 밖에도 연락할 일 많지 않으니 거의 연 끊고 사는 거나 다름없네요. 남편이 먼저 악 질러줘서 속 시원하긴 한데 계속 이대로 지내도 되는 거겠죠? 남편이 시원시원하네요. 나는 예쁘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도 돼. 이런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가족이라면 정말 이대로 지내셔도 되죠. 앞으로는 신우가 진상 못 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